뿌리 기업이 비명을 지른다. 전기료 내다 망한다. 일단 뿌리 기업이 어딜까요? 뿌리 기업은요, 이게 뭐 주조를 한다든가 주조, 열 처리를 한다든가 이런 회사들이 뿌리 기업입니다. 그런데 열 처리를 하거나 주조를 하는 업체들, 여러분도 알다시피 줌을 쓰는데 전기 많이 쓰거든요. 줌을. 센 물을 녹여야 될 거 아니에요. 센 물을 녹여야 되는데 뭐 석탄 갖다가 뗄 수도 없고 나무 갖다 뗄 수도 없고 요즘은 전기료를 많이 쓴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전기료가 전기를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뭔가 정부의 지원책, 뿌리 기업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지원책도 반드시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 말입니다. 이 뿌리 기업에 대한 지원이 없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뿌리 기업들이 줄줄이 망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당장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뿌리 기업 영업이익 중에 전기료 비중이에요. 와, 제가 순간적으로 웃음이 났잖아요. 왜 웃음이 날 수밖에 없느냐. 아니 영업이익 중에 전기료 비중이 43.9%면 거의 절반 가까이를 전기료를 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그래도 말입니다. 뿌리 기업이나 이런 영세 기업들은 이게 영업이익률이 좋지가 않아요. 뭐 영업이익률이 과거처럼 20% 30% 이렇게 나는 데가 없습니다. 겨우 말입니다. 많이 난다고 하면 10%에서 15% 사이?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10% 이하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뿌리 기업의 전기료 비중이 43.9%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 결국 기업 망해라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기료 내다 망한다는 말이 현실이라니까요. 실질적으로 말입니다. 2022년 기준으로 연매출 12억 하는 기업이 말입니다. 12억 하는 기업이 전기료를 1억 5천 냅니다. 1억 5천. 매출의 12.5%가 전기료예요. 이러면 여러분 이 주조업체 버텨낼 수 있을까요? 아마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절대 버텨내지 못할 겁니다. 이거 이대로면 그냥 망할 거예요. 그냥 망할 거예요. 그 정도로 말입니다. 지금 뿌리 기업 여기는요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도 말입니다. 전기요금이 산업용 월 요금 기준으로 10.6%가 올라갔습니다. 산업용 갑이나 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갑은 동결이 됐습니다. 그러면 산업용 을에 뿌리 기업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뜻이잖아요. 산업용 을에. 산업용 갑은 뭐 자영업자나 소기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뿌리 기업은 전기료를 많이 쓰는 기업이니까 산업용 을에 포함이 되어 있고 산업용 을에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이번에 10.6% 올라가는 것을 고스란히 맞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만큼 말입니다. 그만큼 전기료 부담이 굉장히 커졌다는 겁니다. 특히 말입니다. 뭐 주조업체들 중에 말입니다. 한국기전금속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게 경기도 김포에 있는 회사인데요. 계약 전력은 5,250kW입니다. 킬로와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말입니다. 전기요금을 한 달에 말입니다. 엄청나게 납부를 합니다. 1억 5천만 원을 납부를 하는데 제조 원가의 30%가 들어간대요. 제조 원가의 30%. 제조 원가의 30%가 전기료로 나가면 여러분 그 기업이 계속해서 살아남을 수가 있을까요? 아마 살아남는다는 것은 어째 보면 불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저는 제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뿌리 기업이고 뿌리 기업이 살아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우리 산업의 기반마저 무너집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말입니다. 뿌리 기업들의 상황을 들어보면 말입니다. 이번에 전기요금이 오르고 나서요. 킬로와트 시당 인상액이 10.6원이었거든요.
산업용 을 대상이 42,000호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실제 부담액이 6,300만 원이었다면 월 431만 원이 늘어서 6,731만 원이 된다는 뜻이에요. 뭐 잘 나가는 기업이야 감당하는 게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잘 못 나가는 기업들은 저는 충격이 된다고 봅니다. 게다가 원전까지도 우리는 앞으로 더 짓지도 못하고 스톱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이렇게 되면 우리 스스로 말입니다. 우리 목을 조르고 있습니다. 저는 망하는 게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우리 국민이 우리 스스로를 이렇게까지 막는지 안타깝기 거지없다. 이런 생각 오늘도 해봅니다. 그렇다고 정부의 지원이 크냐? 뿌리기업에 대한 예산을 보면 말입니다. 2년 사이에 12.1%가 줄어들었습니다. 28억 5,500만 원. 사실 뿌리기업에 관련 정부 예산 많지도 않아요. 2022년에 236억 2,800만 원이었는데 2024년에 내년이죠. 207억 7,300만 원. 참 적습니다. 사실 뿌리기업이 잘 자리를 잡고 뿌리를 잘 내려줘야 우리 제조업이 튼튼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거든요. 사실 뿌리기업에 가보면요. 인력도 부족해 자금도 부족해 여기에다가 말입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요. 순이익도 작아요. 그러면 뿌리기업들이 줄줄이 망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 저는 틀린다는 말이 아니고요. 이렇게 되면 주물도 중국에 의지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것은 말입니다. 스스로 망해가는 지름길이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참 이런 것을 보면서요. 도대체 우리나라는 도대체 국가 운영, 국정을 어떻게 하는지 참 궁금하기 짝이 없어요. 많은 부분을 도와야 되겠지만 이게 핵심은 그거거든요. 취약계층이 힘들어하는 거 도와야 되고요. 뿌리 기업들이 무너지는 거 도와야 돼. 이거는 기본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그 기본이 무너진다는 게 참 안타깝다. 그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업인들이 힘을 낼 수 있게끔 희망을 불어넣어 줘야 되는 것. 윤석열 정부가 해야 할 일 중에 핵심이 아닐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다음은요 이겁니다. 시가 폭락 패닉. 어차피 안 팔려요. 여러분 집값 폭락이라는 말이 이제 그냥 쉽게 쓰게 됐습니다. 집값 하락도 아니고요. 집값 상승도 아니고 집값 폭락이요. 이거 한번 보십시오. 2년 새 서울 노원 중개거래 하락률입니다. 무려 36.1%나 떨어졌습니다. 강북이죠. 서울 노원 구면 강북입니다. 전체 흐름을 한번 볼까요? 2년 새 어떻게 떨어졌는지.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21년 10월 22일에 14층이 7억 2천만 원이 갔거든요. 서울 노원구에 있는 중개거래 아파트가요. 전용 49제곱미터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2022년 1년이 지났습니다. 3층도 말입니다. 6억 3천만 원이 안 떨어졌다는 거예요. 3층이 그러면. 거의 뭐 7억 2천만 원에서 조금 떨어졌긴 하지만 3층이 6억 3천만 원이니까 14층하고 비할 때는 아니죠. 그러나 이게 많이는 안 떨어졌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데 떨어지긴 떨어졌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서 올해 1월 24일에 14층 똑같은 층수가 보시는 것처럼 5억 3천까지 떨어졌습니다. 5억 3천까지.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12월 4일입니다. 6층이 4억 6천까지 빠졌습니다. 그러면 2년 사이에 36.1% 2억 6천만 원이 떨어졌다는 이야기예요. 와, 이게 예상했던 것보다가 빨리 떨어지죠. 굉장히 빨리 떨어집니다. 이게 예상했던 것은 말입니다. 이렇게까지 떨어지는 것은 아니라
잔잔하게 떨어지는 것을 원했는데 지금 예상했던 것보다는 빨리 떨어지는 모양새입니다. 2024년 1월 24일에 5억 3천까지 떨어졌으니까 굉장히 빠르게 떨어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 말입니다. 그만큼 야, 시장이 이렇게 빨리 변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 수밖에. 그만큼 말입니다. 빠르게 변해 간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시장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노원구 중개거린 아파트만 이렇게 떨어진 게 아니에요. 노원구 중개거린 아파트만 하나만 떨어졌으면 또 정환진이가 뭔가 만든다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저는 또라는 말 자체가 저는 싫고요. 왜? 안 만드니까. 저는 지표만 가지고 이야기하거든요. 지표만 가지고 오롯이 말입니다. 뭐 문재인 정권이든 윤석열 정권이든 지표만 가지고 오롯이 여러분들에게 해석하는 게 정환진이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또란 말도 안 어울리고요. 저는 그렇게 만들지 않는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실제 말입니다. 서울 강북 집값 진짜 많이 떨어졌어요. 예, 노원구의 다른 곳 상계 주공 9단지 41제곱미터 고점이 2021년 8월에 6억 2,800만 원이었는데요. 최근 거래액을 보면 3억 7,700만 원, 40%가 빠졌습니다. 도봉구의 삼익 세라믹 58제곱미터, 예, 최고로 갈 때가 5억 9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3억 8천만 원, 36%가 떨어졌습니다. 예, 강북구의 솔거린 9억 9,800만 원 가던 것이 말입니다. 4억, 예, 이거 제가 잘못 쓴 것 같으네요. 이게 아마 6억 9,800만 원일 것 같습니다. 예, 4억 2,800만 원으로 떨어져서 30%가 지금 떨어진 모양새입니다. 결국은 말입니다.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가 다 떨어졌다는 이야기죠. 그죠?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강북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빠른 속도로.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상황이 나빠졌다는 이야기죠. 이게 여러분 9,800만 원이 돼 있는데 요거 정정합니다. 5억 9,800만 원입니다. 5억 9,800만 원. 6억 9,800만 원이 아니라 5억 9,800만 원입니다. 정정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30%가 떨어졌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 나온 내용이거든요. 국토부 공개 시스템에서 나온 내용을 보면 이렇게까지 빠지고 있다는 것은 집값이 많이 떨어져서 폭락이다. 그래서 패닉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와우, 시장 떨어지는 거 진짜 감당하지 못할 만큼 분위기가 추석 이후에 확 반전됐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추석 이후에 반전이 됐다고. 그게 현실이 되고 있다고도 말씀을 드렸고요. 실제 서울 거래량을 보면요. 상황이 안 좋아요. 10월이 끝났습니다. 10월은요. 2,313가구가 거래가 됐습니다.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지난 3월에 2,988가구가 8건이 거래가 됐는데 지금 10월에 2,313건. 예, 11월에도 말입니다. 그렇게 많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많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12월도 마찬가지고요. 내년에 뭐 2월이나 내년 1월 말이나 뭐 그때 가면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예, 그렇게 상황이 좋지는 않아요. 거래가 안 된다는 뜻이요. 그런데 매물은 많거든요. 시장의 매물은요. 연초 대비해 보면 59.7%가 늘어나 있습니다. 예, 1월 2일에 서울 아파트 매물은요. 49,198건이 12월 6일에 78,569건이거든요. 59.7%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물량은 늘고 예, 매물은 팔겠다는 사람은 굉장히 많아지고 거래는 적고, 그러면 결국 매수자 우위 시장이라는 거잖아요. 매수자 우위 시장은 계약서를 쓰면서 가격을 내릴 수 있습니다. 1,000만 원을 내리든 1,500만 원을 내리든 내릴 수 있는 게 매수자 우위 시장이거든요. 매도자 우위 시장은 가격을
계약을 하면서 가격을 올릴 수 있는 시장이거든요. 지금 매물이 엄청나게 넘치는 걸 봐서는요. 결국 말입니다. 매수자 우위 시장이고요. 그러면 떨어지는 만큼 거래량이 일어날 겁니다. 이것은 결국 집값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집값의 상황은 점점 달라지고 있다. 그 말씀 다시 한번 강조해 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아직은 아니지만 이제 서서히 말입니다. 서서히 강북을 한번 돌아볼 때가 된 것은 아닌가. 임장 말입니다. 서서히. 그리고 말입니다. 강남도 한 번씩 돌아볼 때가 된 것은 아닌가. 얼마나 집값이 떨어졌는지 또 내가 가고 싶은 곳의 집값은 어떤지 다시 한번 시장을 통찰력 있게 현장에서 저는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지표를 가지고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런데 그 지표가 틀리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지금 시장이 30% 40% 떨어졌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자체가 저는 시장을 한 번쯤 둘러봐야 되지 않겠느냐. 벌써 제가 임장이란 말을 꺼내고 있습니다. 물론 상황은 더 달라질 겁니다. 이게 내년 총선 4월 10일이죠. 총선에 따라서 어떻게 될 것인가 많이 달라질 텐데요. 총선 이후를 보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말입니다. 시장을 둘러보는 것은 빼먹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집을 산다고 생각하고 돈을 일정 부분 갖고 있다면요.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서 최고 가격은 얼마인지 떨어져서 건매는 얼마에 나와 있는지 일반적인 가격은 얼마인지 볼 때가 됐다는 뜻이고요. 특히 말입니다. 경매 시장은요. 여러분 반드시 한번 경험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매 자체가 지금 양이 엄청 늘었고요. 한 번, 두 번 유찰되는 것은 예산일이라고 하니까 시장을 지독하게 보는 것도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말씀 올리겠습니다.